안녕하세요. 취업 포개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저는 한 번에 한 기업씩 선택해서 여러분께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좀 많이 정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넷상에서 이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웹상에 워낙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 뜬 소문, 헛소문은 없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고급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기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인사팀 차장님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 그리고 팁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입니다. 네, 기관 분석하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 그리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수준으로 뽀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어떤 기관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줄여서 TT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텔레커뮤니케이션스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앞에 글자를 따서 TTA라고 그냥 부르고 있고요. 우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ICT의 표준 제정 그리고 보급 업무, 시험 인증 업무를 하는 그런 법정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1988년 12월 29일 날 이제 설립이 된 기관이고요. 본사가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를 좀 지역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업 분류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좀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어떤 대기업이나 좀 일반적인 기관에 비해서 좀 매출액이 좀 규모가 막 조 단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기관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매출이나 어떤 이익보다는 그런 지원 사업에 좀 더 핵심을 두는 그런 기관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런 이익이 또 어느 정도 나오는 좀 튼튼한 기관이다라는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 표준화 그리고 사업 인증, 시험 인증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TTA가 어떤 회사이냐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미션을 한번 볼게요. 미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표준화 및 시험 인증 글로벌 리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어떠세요? 좀 뭔가 빠르게 변화를 할 것 같고 또 많이 또 혁신을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핵심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 ICT 표준화 선도,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험 인증 기반 확보,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 허브 구축, 네 번째는 ICT 전문 인력 양성 확대.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모두 표준화하고 인증하고 보급하고 있다. 굉장히 사업 범위가 넓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예를 더 들면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통신망, 정보 기술 융합. 그러니까 지금 뭐 AI 이런 거 좀 와닿지 않지만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정보 기술과 융합된 그런 사업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방송 부분 있고요. 또 이동통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5G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연관되는 키워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표준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시험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준도 이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뭔가 통신이 잘 맞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 잘 맞춰준다, 잘 통할 수 있게 인증을 해주고 그 표준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스탠다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ICT 표준화 및 시험 인증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이 분야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문 인력도 이제 최근에 채용이 됐었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TTA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핫 이슈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TTA의 핫 이슈는 기관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산업의 이슈라고도 보시면 돼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도 잘 꼽아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 동향과 좀 연관을 해서 제가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의 표준화. 사실 이 첫 번째 이슈를 꼽은 거는 이 기관의 미션이기도 해요. 롤인데 이것을 다른 산업이라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서 피부로 와닿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은 아닐 건데 지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그걸 또 준비하고 또 리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2016년 말이죠.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착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하고 나서 좀 더 널리 알리게 됐는데 이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야도 있고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이 부분, 이 기관과 이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빨리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업계 리더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부의 K 스마트시티 지원 정책을 제가 꼽았는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20년 이상 가까이의 신도시를 구축한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통신 분야가 뭐 보안, 뭐 어떤 생활권에서 굉장히 또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IT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강국이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런 한국이 우리나라가 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이슈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TTA에서는 이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제 일로 조금 바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 이슈로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응하는 친환경 ICT. 정보통신 기술이 지금 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다 융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예전에는 어땠어요? 매년 황사라고 하는 어떤 연례 행사 같은 바람이 그냥 모래바람이 한번 부르고 나왔으면 지금은 미세먼지 뭐 해가지고 뭐 시도 때도 없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그 국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또 ICT로 또 이제 이렇게 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에 사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또 우리가 이슈로 또 부각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채용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채용 시기를 보시면 매년 상반기 2회 그리고 하반기 2회 공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채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제 연 4회씩 하고 있다는 거는 참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이게 연 한 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여기 채용 방식은 NCS 기반 채용이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 뭐 사진을 준비하신다거나 혹은 내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공개를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향, 출신, 학력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를 좀 신경 쓰신 다음에 서류에 불필요하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지난 상반기 채용했던 정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미 지금 이제 상반기는 이제 채용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또 채용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표준화 업무, 정보통신 업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무, 아카데미 업무 해서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ICT 표준 기획, IoT 융합 서비스 시험 인증, 이동통신 시험 인증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9개의 부문에 달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전공 분야 또 전문 분야를 우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지원 자격은 일단 관련 전공자여야 되고요. 관련 전공자의 관련 경력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학력이라든지 어떤 나이라든지 성별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년은 이제 협회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애우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채용 직무 분야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보면 사실 필수 자격증이라고 해서 언급되어서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자격증을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대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9가지 기준으로 채용 정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4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5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된 것이 없어서 자격증을 뭐 특별히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당 사항 없음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대 자격증이기 때문에 있으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필수 자격증은 아니에요. IoT 및 융합 서비스 시험 인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국제화 현지화 시험 이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테스팅 관련 자격증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ICT 표준 인증 인력 그리고 양성교육 개발. 여기서는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ICT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는데 양성교육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인력 충원이 있기 때문에 HRD 관련된 자격증을 또 우대하고 있다. 이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전문기술 분야로 또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교육,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용 절차를 좀 보면요. 단계별로 1차 서류, 필기, 면접, 최종 순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 공고에서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필기 전용으로 들어와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나누어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조직 적합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 기본 점수 이상이면 이제 적부 판정으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 이제 분당에 있잖아요. 분당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적성 관련된 이제 시험을 한 2시간 정도, 1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치르시고 나면은 이제 6배수로 선발을 해서 바로 1차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1차 면접은 집단 면접으로 이제 직무 면접을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3배수로 이제 확인이 되시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많이 올 거고 또 실무진과 또 외부 면접관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3대1의 이제 경쟁률을 가지고 최종 면접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 면접으로 이제 인성 면접 보시겠죠. 인성 면접이 이제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과를 하시면 바로 이제 신체 검사 하시고 이제 합격 이제 통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자소서 작성법이잖아요. 서류 전형으로 바로 넘어가서 어떤 것들 준비하면 되는지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류 제출하는 거 준비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제 입사 지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 정보, 학력, 학교 이름, 뭐 나이라든지 뭐 주변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역량 기술서라는 걸 우리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량 기술서는 내가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있거나 했을 때 작성한 서류예요. 한 4개 항목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주요 했던 경험에서 역할,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조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런 걸 각 항목별로 300자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역량 기술서는 경력 기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이 없어서 아예 적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전공 수업에서 혹은 프로젝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테스팅 업무라도 어디 뭐 아르바이트라도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면 경험 기술서죠. 경험 기술서를 역량 기술서에 담아서 좀 쓰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인데요. 여기에서는 NCS 기반에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공고에서 첨부를 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지원 부문별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식기술 태도, 그 역량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그 주요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공통적인 9개 부문에서 제가 꼽은 기초 능력은 기술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4개의 기본 능력은 다 공통사항이었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인관계 능력은 왜 뺐냐면 시험 인증과 시험 평가 직무 분야에서만 이제 추가로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소서 항목을 좀 볼까요? 자소서 항목을 보니까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해당 지원 분야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을 기술해 주세요. 자, 각각 항목을 보면은 분량은 500자예요.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서 적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한 가지 사례씩만 충실하게 쓰신다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천자 넘어가는 기업처럼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화해서 다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잘 보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죠. 여기 지원 동기에서는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직무를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이 뭐예요? 내가 이런 역량 KSA를 갖췄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야로 지원했습니다. 라는 핵심이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외에 뭐 교육을 받았거나 내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고 학습하고 한 게 있다면 그걸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또 밑에다가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10년 후에 나의 직업관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달성을 하겠다. 준비 과정, 자기개발 과정, 경력개발 과정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내가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성장해 나가겠다, 혹은 이렇게 기여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NCS 기반 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량을 어필할 때는 꼭 지식기술 태도, KSA 구분해서 꼭 그 포함되게. 그런데 이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KSA를 어떻게 언급해야 되나요? 저의 K는, 저의 S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전문 지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직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2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를 보는 걸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문제를 사람 문제로 이끌어서 가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변 환경 상황 문제로, 자원이나 아니면 상황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인식한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 해결을 하시는데, 가장 무난한 소재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했다라는 부분이지 갈등이 생겼고
뭐 무슨 팀 활동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결했고 갈등 문제로 번지면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이끌어서 풀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갈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에서 그거를 끌고 가서 소재로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스터디 그룹, 학과, 동아리, 동호회, 회사 부서와 같은 조직 내에서 친분이 없던 사람과 새롭게 친분을 형성해서 일을 처리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은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죠. 대인관계 능력을 보는 건데 우리가 특히 이제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인문계열에 비해서 이공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계에 친숙하고 뭔가 업무에 더 몰입하고 또 관계에 좀 중요한 부분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많은 고객사를 상대를 해야 되고 많은 부서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들도 뭐 낯가림이 심해서 업무를 잘 못하고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적응성의 문제를 보기도 하지만 이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좀 잘 이루어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꼽으시면 돼요. 가장 무난한 거는 항상 우리가 전공 프로젝트 과제를 언급하시면 가장 무난해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자신의 정보 소집 능력으로 소속 조직, 팀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정보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 정보 처리, 정보 관리와 관련된 정보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공 분야인 사람들은 또 팀 과제라든지 프로젝트 과제와 좀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 보면은 NCS 채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냥 개인의 역량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라든지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업무 수행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뿐이에요.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인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KSA, 이 사람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잘 써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자소서 평가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좀 정성 들여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소제목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면접 전략으로 넘어가서 면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핵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면접 유형을 좀 보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1차 면접에는 이제 집단 면접으로 이제 보는데 다 면접이에요. 그래서 4인에서 5인, 여기는 4인으로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사실 지원자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분 정도로 한 조씩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제 전공 면접을 볼 수 있다. 전공 면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전공 과목에서 배웠던 거, 그다음에 전문 용어라든지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외국어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영어 면접을 본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어 면접이 전형에 있지는 않지만 또 필요한 업무가 있죠. 우리가 또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해서는 주요 용어들이 외국어 용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글로벌 인증 표준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직무에 한해서는 그냥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간단하게 회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영어 혹은 뭐 중국어 혹은 일어와 관련돼서 좀 준비된 지원자가 있다면 좀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즉석에서 테스트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면접은 개인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대 1로 그러니까 다는 우리 면접관이죠. 면접관들이 이제 외부 면접관과 이제 내부 면접관이 같이 잘 어우러져서 보실 거고 20분 내로 이제 인성 면접 그리고 이제 열정, 자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 짚어야 될 거 뭐냐면 일단 우리 이 정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좀 정성을 좀 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바로 면접에 들어가고 사전에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내가 충분히 숙지하고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 답변을 다 이제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면접에 들어가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어로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정도는 내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특성상, 기관의 특성상 내가 이제 외국어로 많이 업무를 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어떤 용어라든지 서류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간단하게 회화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좀 외국어로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ICT 기술과 그리고 기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가셔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산업 이슈와 기관 이슈 세 가지를 꼽아드렸던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면접에서 내가 준비한 바를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나 아니면 뭐 면접에서 이렇게 조금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픽싱 기법으로 자기소개서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트렌드나 아니면 산업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잘 읽어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어필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그 기관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떤 학습에 좀 내가 어려워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와 융합 기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고객사를 또 상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나를 좀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상호 소통이 잘 되는 거, 그다음에 팀워크 좀 경험이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이 사실 여기에서는 뭐 토론을 한다거나 뭐 PT를 한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준비하시는데 좀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것만 묻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인성 면접이자 또 역량 면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2차 면접에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채용 정보 전반적으로 서류 준비라든지 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하반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